가장 유명하고 가장 왜곡된 이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뱀에 물려 죽은 비극의 여왕,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치명적인 미녀, 사랑을 위해 왕국을 걸었던 여인.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8개 언어를 구사한 학자, 경제와 외교에 능통했던 통치자,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운 정치가. 왜 역사는 그녀의 능력보다 사랑을 먼저 기억할까요? 왜 그녀의 전략보다 외모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유혹으로 권력을 얻은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무너지는 제국. 기원전 305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그리스인. 이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이 왕조는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세계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등대, 왕궁. 하지만 기원전 1세기 왕조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집트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동생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남매가 결혼해 함께 다스리는,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강했습니다. 동생은 어렸고 조정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황관들과 귀족들은 클레오파트라를 견제했습니다. 여성이 홀로 통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쫓겨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시리아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왕자를 되찾기 위해. 그때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만남, 정치가 선택한 동맹. 기원전 4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는 로마의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이집트로 추격해 온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조정은 그를 죽였습니다.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카이사르는 분노했습니다. 동맹이었던 폼페이우스를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은 불안정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입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계승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리아로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동생의 군대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양탄자에 말려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는 로마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전한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만났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미모로? 유혹으로? 그녀는 21살, 카이사르는 52살이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그녀가 카이사르를 유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가장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 투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단순히 매력에 넘어갔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이집트의 부, 곡창지대로서의 가치, 동방에서의 동맹, 안정적인 후방 기지. 카이사르는 계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왕자에 앉히는 것이 로마에 유리하다고. 그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패배해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왕자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그녀는 카이사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카이사르. 이것은 사랑의 결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일까요? 아들은 정당성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와 이집트 여왕의 아들. 미래의 통치자.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로 갔습니다. 카이사르의 초대로 로마 사람들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국적인 여왕을, 화려한 의상, 수행원들, 선물.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불편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는 것 아닌가? 이집트 여왕이 로마를 조종하는 것 아닌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동맹은 끝났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선택, 동방의 전략. 카이사르가 죽은 후 로마는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과 그의 후계자들 사이의 내전. 결국 삼두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영토가 나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이탈리아를, 안토니우스는 동쪽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장군입니다. 용맹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카이사르보다 약했습니다. 그는 동방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였습니다.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불렀습니다. 타르수스에서 만나자고. 클레오파트라는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소환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위를 했습니다. 권력의 시위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화려한 배를 타고 왔다는, 금으로 장식된 배, 자주색 돛, 향수 뿌린 노. 이 묘사 역시 로마 역사가들이 남긴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베누스 여신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허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과 대등한 통치자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 로마는 이것을 스캔들로 보았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는 로마 귀족 여성 옥타비아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과 가정을 꾸린 것. 이것은 로마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동방의 지배자였습니다. 동방에서는 권력자가 여러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선전전 만들어진 악녀.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여전히 로마의 영웅이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선전전을. 그는 안토니우스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선한 로마인이지만 이집트 여왕에게 마법에 걸렸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정복하려 한다. 그녀는 사악한 동방의 여왕이다. 옥타비아누스의 선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이집트인이 로마를 지배할 것이라는. 둘째, 동방에 대한 편견. 동방은 사치와 타락의 땅이라는. 셋째, 여성 권력에 대한 공포.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왕을 거부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여왕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모든 로마적 가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외국인, 왕족, 여성.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극대화했습니다. 시인들에게 시를 쓰게 했습니다. 연설가들에게 비난 연설을 시켰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창녀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로마를 파멸시키려는 마녀라고. 이것은 사실이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정복하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로마의 간섭 없이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선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2년 옥타비아누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로마인이 로마인과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로마가 외적과 싸우는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 악티움 해전, 제국의 충돌.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쪽 악티움 해협.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맞붙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세계의 운명을 가를 전투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집트식 전함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작고 빨랐습니다. 아그리파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클레오파트라의 배가 전장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겁을 먹고 도망쳤고 안토니우스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녀를 따라갔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후퇴일 수 있습니다. 전투가 불리해지자 재정비를 위해 철수한 것. 둘째, 사전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해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면 이집트로 돌아가 육지에서 싸우려는. 셋째, 클레오파트라는 군주였습니다. 그녀가 포로로 잡히면 이집트는 끝입니다. 그녀를 먼저 피신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무너졌습니다. 지휘관이 떠나자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배가 항복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승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지막 선택.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저항은 무너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항복했습니다. 이집트 귀족들은 도망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살했습니다. 검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홀로 남았습니다. 39살의 여왕.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항복하고 살아남기. 옥타비아누스에게 복종하고 허수아비 여왕으로 남기. 둘째, 도망가기. 인도나 아라비아로. 셋째, 죽음.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특히 카이사리온을.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개선식에서 전시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 적국의 왕. 이것이 로마 장군의 최고 영광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그녀. 로마 군중 앞에서 조롱받는 전리품이 되는 것.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뱀에 물렸다고 했습니다. 독사를. 이집트에서 독사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는 것은 신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의심합니다. 독약을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방법이 무엇이든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대신 죽음을, 굴욕당하는 대신 존엄을.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부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났습니다. 3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썼습니다. 아니, 쓰게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기록했습니다. 악티움 전투의 패배자로,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여인으로, 로마를 위협한 적으로. 그들은 그녀의 매력을 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남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마력.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안토니우스를 변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선한 로마인이었지만 너무나 강력한 유혹에 넘어갔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로마를 사악한 여왕으로부터 구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능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외교 감각, 경제 정책, 통치 전략, 이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비극적 로맨스가.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연애의 주체로만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권력을 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세시대 클레오파트라는 죄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도덕에서 그녀는 유욕과 탐욕을 상징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녀는 판무파탈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조각에서 관능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녀는 여전히 매혹의 여왕입니다. 영화, 소설,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한 클레오파트라, 화려한 의상, 극적인 사랑, 비극적 죽음. 우리는 여전히 로마가 만든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클레오파트라는 어땠을까요? 우선 그녀의 외모부터 다시 봅시다. 로마 시대의 동전이 남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새겨진 그 얼굴은 절세미인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강인하고 지적인 인상입니다. 플루타르코스조차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말솜씨는 매혹적이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지성과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8개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리스어, 이집트어,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집트어를 배운 왕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외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를 이해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 생산을 관리했습니다.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화폐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종교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을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선전했습니다. 민중의 신앙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외교의 달인이었습니다. 로마 내부의 권력 관계를 읽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동맹을 택했습니다.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왕권을 확보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의 동맹은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서, 내부 반역의 위협 속에서 그녀는 생존했고 번영시켰습니다. 악티움 전투 전까지 그것은 한 번의 전투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집트는 로마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더 많은 병력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클레오파트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거대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클레오파트라의 권력과 부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녀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선택한 통치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유혹의 여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기억일까요? 로마의 기억입니다. 승자의 기억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강력한 여성 통치자, 독립적인 동방 왕국,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파라오. 로마는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위협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위험한 유혹자로, 정치적 적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으로. 이것이 패배한 자의 운명입니다. 특히 패배한 여성 권력자의 운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 통치자들은 항상 사랑 이야기와 함께 기억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사랑 때문에 왕국을 잃었다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 때문에 프랑스를 망쳤다고. 하지만 남성 통치자들은요? 그들의 실패는 전략적 판단 착오라고 불립니다. 불운한 상황이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권력을 가진 여성은 여전히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들의 능력은 축소되고 그녀들의 실패는 확대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로마의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패배한 여성 권력을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를 우리는 어떤 언어로 평가하는가?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를 유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가 두려워한 통치자였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